요즘 기술업계 헤드라인들 그냥 넘겨보시기엔 뭔가 심상치 않죠? 단순한 기업 경쟁 그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세계 기술 패권을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새로운 냉전의 서막을 한번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 어떤 기업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16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미화로 환산하면 약 1,100억 달러. 웬만한 국가 예산의 버금가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에요. AI의 미래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 이걸 두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신호탄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요, 이미 4개의 거대한 전선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입니다. 바로 자본. AI의 미래를 손에 쥐기 위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인프라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 투자 내역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게 그냥 돈만 모은 게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특히 아마존의 등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거의 독점적인 파트너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마존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특정 파트너에게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니엄까지 활용하면서 영향력을 다각화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기술 패권 전쟁에서 특정 동맹에 올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이 향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AI 수직 계열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칩 설계는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Arm이 맡고 제조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이걸 돌리는 클라우드 인프라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AI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겠다. 이게 바로 샘 올트먼의 진짜 속내, 마스터 플랜인 셈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자본 전쟁이 이제는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기기, 스마트폰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 기술 경쟁의 최전방으로 가보시죠. 여기서 삼성의 선택은 바로 방어 전략입니다.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어서 사용자의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는 거죠. 갤럭시 S26 울트라에 들어간다는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게 바로 그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성은 부사장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지죠.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요, 소프트웨어로 눈속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드웨어 자체에 있어요. 5년 동안 연구해서 개발했다는데 빛의 방향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네로우 픽셀로 선명한 빛을 딱 보내주고 옆에서 훔쳐보는 사람에게는 와이드 픽셀의 빛을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보안 스크린을 스마트폰 안에 넣어버린 셈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프라이버시 혁신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역대 가장 얇으면서도 가장 강력해진 하드웨어에 담겼다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수치가 바로 이겁니다. AI 연산을 전담하는 NPU 성능이 무려 39%나 급증했다는 점. 이건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서요, 이제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서 처리되는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완벽하게 대비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기술의 성벽을 높이 쌓는 동안 샤오미 같은 도전자는 정반대의 전략을 펴니다. 아주 공격적이죠. 특정 기능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아예 판을 바꾸려는 겁니다. 샤오미의 전략 정말 영리합니다. 처음엔 카피캣 소리도 들었지만 이제는 경쟁 생태계 안으로 직접 침투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렴한 샤오미 태그를 아이폰과 호환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아이폰 사용자들이 이것도 쓸만하네? 하다가 결국엔 샤오미 스마트폰, 스마트홈 기기,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전기차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일종의 다리를 놓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일상 전체를 샤오미 생태계 안에 가두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인 거죠. 세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터는 하드웨어를 넘어섭니다. 우리 발밑의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는 디지털 지도, 바로 데이터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90조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무겁습니다. 만약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입을 수 있는 점재적인 손실 추정액입니다.
데이터가 곧 석유인 시대에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국부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그냥 지도앱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데이터 주권 전쟁이에요. 이 고정밀 데이터를 과연 누가 통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자율주행, 로보틱스, 심지어 도심 항공교통 같은 미래 산업의 패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종속되면 되돌리기 힘든 그런 디지털 영토 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선입니다. 어쩌면 가장 첨예하고 또 가장 위험한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안보 그리고 인류의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아주 유력한 AI 기업이죠. 엔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상 모든 정부기관에서 엔스트로픽의 AI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입니다. AI 개발사와 국가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충돌 지점, 바로 이 윤리적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엔스트로픽은 대규모 국내 감시나 완전 자율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금지 원칙을 고수했어요. 하지만 경쟁사인 오픈AI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 오픈AI의 CEO 샘 몰트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윤리적 타협이 아니라 AI 시대의 통제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요. 다시 말해 민간 기업이 정한 윤리 원칙이 국가 안보라는 공익과 충돌할 때 과연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중대한 논쟁에 불을 붙인 겁니다. 자본, 스마트폰, 데이터,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이 네 개의 전선은 결국 하나의 단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통제권이죠. AI가 만들어낼 미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줄 것인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의 규칙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